네, 반갑습니다. 12.12 투자자 멸종. 자, 대구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0.12. 전세는 낙폭을 약간 더 키운 정도 수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서울이 0.04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거의 0.02,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전국은 마이너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투자자 멸종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다. 이금융권으로 풍성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인데요. 은행권 대출 증가가 1.9조.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10조에 육박해 가던 것이 2조 수준으로, 9조가 2조로. 근데 그 이전에는 이금융권은 금리가 비싸서 대출이 거의 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출 옥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10월 달부터 이금융권으로 대출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대출 총액이 그렇게 많이 줄었나? 7월 달과 6월, 5월 이때 나갔던 주담대나 이때 대출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특별히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느냐? 집단 대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1월 달만 들어서 보면요. 주담대가 1.5조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은행 자체는 8천억 감소입니다. 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디딤돌 버팀목, 얘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10월 달도 마찬가지 은행 대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일반 대출 이 부분이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이 투자자의 몫이죠. 디딤돌 버팀목 투자자의 몫 아니잖아요. 실거주, 서민을 위한 그 정도 대출 상품이니까 그 투자자가 멸종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아까 표에서 보시던 거 차트로 보시면은요, 대출 옥죄에서 줄었다 하지만 이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대출이 딱히 대단히 많았던 6월달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출은 많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대구만 보면 됩니다. 대구만. 전금융권 요거는 금융감독원, 요거는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억 정도 나간다. 전국적으로 5조 3천억이 늘 동안 대구 기준으로 2,500억, 2,500억. 한 20분의 1 정도 되나요? 대구는 그러면 보통 정도 대출 수준, 입주 물량 많은 걸 감안하면은 집단 대출 많이 나갔을 거고요. 딱히 투자자가 붙었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무려 한 113주 연속 주간 실거래 지수 연속 하락일 거예요. 어마무시한 하락 기간이죠. 대출이 7천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5조 3천억 정도 증가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따지면 대구가 한 2,500억 증가했으니까 한 3,500억, 3,600억 정도 증가하면 될 텐데요.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모르겠지 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일부 작동했나 봐요. 거의 7천억. 인구로 치면 한 800만 도시급에 700만 혹은 800만 도시급의 대출이 나갔다. 그 이전에는 엄청 움츠러 들어 있었는데 부산 지역 좀 했구나.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는 큰 변동이 있었느냐? 없어요. 자, 쿠팡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전세 물량 7천 개, 월세 물량 7천 개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11월의 거래량 요때와 견주어 봤을 때 한 140건, 한 10% 정도 모자란다 이런 느낌인데 이 법인 물량까지 더해진다면, 법인 물량 130건까지 더해진다면 거래가 한 20% 부족합니다. 요때 대비 11월 거래량 2,000건에 못 미치는 요 거래량 대비 한 20% 정도 감소한다. 1,700건대? 요건 좀 선 넘었나? 요거보단 거래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그 다음 달도 거래는 12월의 거래 또한 11월 거래보다 더디다. 어제 제가 대구 거래량 대폭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서울을 압살할 정도의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대폭발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인 물량 투성이었다.
법인 혹은 공공기관 물량 투성이었다. 사실상 대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건당거래대금 그 여파로 갑자기 3억 5천 6천 하던 것이 갑자기 3억 4천대로 왜? 뭐 공공기관에서 사건, 법인의 사건 한 1.8억짜리 아파트 80개가 거래되었으니까 건당거래대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내년 대출이 일부 풀린다고는 하지만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정권이 교체된다 손 치더라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부동산에 큰 변화의 물결이 불어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지 부동산 값을 띄우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자, 오늘자 거래량 보시면 부산 66건, 대구 54건, 인천 59건, 대구 거래만 적은 것이 아니더라. 전국적으로 거래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대출이 줄어들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순차적으로 다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선입도 제니스 거래가 한 건 끼어 있었고요. 요런 거 한두 건이 끼어 있으면 또 전체적인 거래 금액을 건당 거래 대금을 또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많지도 않다. 만촌 삼정 여전히 고점 대비 40%. 얘가 좀 선 넘은 게 하나 있었고요. 얘 사실상 제외하면은 뭐 25% 내지 뭐 30% 정도 그 정도 하락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신고가 대단해요. 버머 청구 하이츠 6억 8천 5억 7천 축전역 동아 IC 신고가 요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나 본데요. 신고가가 한 건 눈에 띄네요. 크게 내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격이 뭐 5억 중후반 요 정도의 가격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 신축들 23년, 21년 새 아파트 아니면 거래 안 되는 건가? 23년, 22년 아이파크 5억. 자, 거의 신축들이 거의 대다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 외에 요런데 신축들 사이에 끼어 있는 정도의 금액대의 아파트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람들이 선호한다. 뭐 그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상인역 신레피들이 꼬라박고 반등하다가 지지부진, 꼬라박고 횡보. 대다수 내렸습니다.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웬걸. 연식이 오래될수록 반등은 점점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뭐 얼죽신 또 유행해서 뭐 새거 미분양 좀 팔아먹고 좀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얼죽신도 한풀 꺾였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죠. 오늘 뭐 50여 건의 거래라서 실거래 가격 후루룩 내려가면 끝입니다. 36년 차 우방청자 고점 대비 43% 하락. 고점 대비 40%씩 하락하는 것이 여전히 많더라. 대천 제일풍행 제프라임 그냥 횡보.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면 뭐 가격이 횡보만 하더라도 정책자금 대출 정도 받아주고 아까 보셨잖아요. 뭐 디딤돌이니 뭐 버팀목이니 보금자리니 뭐 요 정도 받아주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면은 너무 구축이 아니라면은 그 임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수 있다. 자, 고점 대비 40%, 50%, 40% 이거 다 어찌합니까 이거? 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30년 이상 된 아파트 뭐 재건축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안전 진단 없이 3년 정도 단축될 수는 있다. 분담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분담금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다. 아파트만 늙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는 사람도 같이 늙어가는데 그 분담금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먼저 겪었던 현상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죠. 나머지 뭐 분양권 거래 약간 뭐 한 10% 정도 감소. 그 다음 달도 거래량은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고요. 임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적다. 거래는 지금 거의 이번 달 거래량이 한 90% 정도 신고된 가운데 그 이전 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맘때쯤 되면 1200, 1300건 거래가 돼야 되는데 1000건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전세 가격이 잠깐 빠지고요. 그러면 월세 거래도 이 거래 임대 거래가 이상 희한합니다. 거래가 90% 정도 되었는데 이건 너무 적다. 이런 느낌 듭니다. 임대 살아줄 사람 다 어디 갔어? 여기 제일 눈에 많이 갑니다. 계속.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